네, 수요일 종목 카운슬러 3부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님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웹젠 네, 웹젠이요. 80원에 20%거든요. 네, 7,080원에 20%요. 네, 시청자님 혹시 매수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이게 한 4월 한 20일경쯤이요. 아, 네네.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아니, 이게 내가 직원한테 좀 부탁을 해놨는데 직원이 이걸 사놨어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나 하고요.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네. 힘들다면 손절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기운 내시고요. 저희 네네. 종가 보고 전략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웹젠입니다. 오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는 0.15%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6,640원 마감가입니다. 앞서서 4월 20일쯤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지금까지 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웹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전문가 의견 보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평가 점수부터 보여주세요.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좀 손실폭이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금 후에 살펴드리겠지만요. 60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대한 점수인데요. 이 펀더멘털 그리고 항목별로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네, 항목별 점수입니다. 펀더멘털 3점이고요. 모멘텀이 2점, 차트 3점, 매수 시기 2점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그리고 차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게임주 가운데서도 웹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그 차트상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하겠구나 하는 시점까지 내려서 있기는 합니다. 또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개별 기업이라면 조금 좀 그 점수가 더 깎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수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성이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분명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시장에다가 풀어놨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예전같이 아주 뜨거운, 그러니까 메이저급 그런 그 게임들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게임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규모 자체는 뭐 유지가 되더라도 어떤 특정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되긴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시점에 있긴 합니다만 실적이 또 별로 예상 많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가를 한 차례 더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 어떤 그 시류를 많이 타는 종목들은 롱텀으로 보기보다는 짧게 끊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모습,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여타 조건들은 그렇게 충분히 충족될 모습은 현재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 만은 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별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정훈 차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네, 앞서서 하재누리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점수가 60점으로 평가가 나왔고요.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60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항목별 점수 짚어보겠습니다. 펀더멘털 동일하게 3점이고요. 모멘텀과 차트, 매수 시기 모두 2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오정훈 차장님, 앞서서 차트가 그나마 하재누리 전문가 3점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차트에 있어서도 반등 조금 어렵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뭐 차트로만 봐서는 일단 뭐 하방 경직성은 잡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하방의 경직성 그리고 어떤 단기 어떤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게임 산업 전반적인 경우에서도 굳이 뭐 왜 웹젠을 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의아한데요.
게임 산업 전반적에서도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게임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웹젠은 지금 조금 모멘텀이나 어떤 성장 동력,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신규 게임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이 향후 그렇게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만을 노릴 수 있고 하방 경직성을 잡아가고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됐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약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정훈 차장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어서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웹젠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게임주 성적표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기대를 가져도 괜찮은 건지, 물론 신작이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적 전망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웹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뮤, 그 다음에 아크로드라는 게임이 있었죠. 사실 이제 뮤, 아크로드가 상당히 이 웹젠의 어떤 주력 게임이었고, 그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웹젠이 그 전에 과거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였던 그런 한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뮤의 2나 이제 아크로드 2라는 게임이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그 성공했던 그 게임 자체가 너무 이제 속된 말로 그것만 너무 이제 기대가지고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게임의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 어떤 신규 게임이나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에 맞춘 게임이 잘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 웹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PC 게임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다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히트하고 있는 컴투스의 낚시의 신이나 애니팡 여러 가지 다 대부분들이 지금 다 모바일 게임으로 실제 구글 플레이어에서 어떤 순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유저나 가입자 수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늦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모바일 게임이 있긴 합니다. 뮤더 제니시스나 힐링 스토리 이런 모바일 게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웹젠이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별로 좋을 수가 없는데요. 표를 한번 보면은요. 2011년, 2012년, 2013년입니다.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011년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던 회사가 2012년 85억 그리고 작년에는 28억으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합니다. 물론 신규 게임의 어떤 런칭이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기존 게임들의 어떤 한계 그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급감하는데 아직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1분기 실적도 그렇게 특별히 개선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많이 반영되고 주가가 이제 점점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잡아가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잠깐 반짝반짝 움직였던 부분들은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웹젠도 뒤늦게 좀 따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웹젠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게임 산업 내에서의 어떤 주도 종목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장점을 찾으려면 장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게임 업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히트를 쳤던 아크로드 2가 이제 올해 이제 여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경영 효율성이나 이제 영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회사인 웹젠 이미르 게임즈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됐죠. 그 부분들도 상당히 호재였지만 일시적인 호재로 좀 반영이 돼가지고 단기 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젠의 어떤 재무 구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을 한 300억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NHN 엔터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상장 자회사입니다. NHN 엔터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NHN 엔터도 이제 한 게임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갖지를 못하고 실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NH엔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NH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웹젠과 NH엔터의 어떤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는 뭐 전혀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NH엔터 쪽에서 NH엔터 자체도 모바일 쪽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 웹젠에다가 어떤 시너지 효과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NH엔터라는 그 좋은 그 대주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뭐 악재는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하반 경직성은 잡혀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상당히 약하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반등 시 빠져나오시고 좀 주도 종목으로 가져가시고 게임 업종을 게임주를 사실 때도 지금 같은 어떤 웹젠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고 좀 주도적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모멘텀은 뭐 하반기에 있는 뭐 아크로트2의 뭐 글로벌 서비스인데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잠깐 반짝 이벤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가격 전략도 같이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신 가격이 얼마지? 7,200원인가 사셨죠? 그러면 뭐 거의 단기 고점으로 좀 사셨는데, 일단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200원 정도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만 어떤 시간적인 흐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 6,600원대에서 7,200원짜리로 바로 반등 나오기는 좀 힘들고 좀 횡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손절가는 일단 전저점이 6,300원으로 하셔가지고 손절 가격은 6,300원 드리고 반등 시 한 7,200원 정도 되면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일단 보유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시청자님 매수가 회복 이후에 7,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네. 네,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네. 자리 뭐 정리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기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번 여쭤봐야죠. 일단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차장님, 단기적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일단 오늘 지금 장 끝나고 이제 실적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78% 급감하는 그런 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단기 악재는 이제 나올 거는 다 나오긴 하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어떤 실적 악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반 경직성이 이제 물량 나올 건 나오고 하반 경직성 잡혀가면서 한 3개월 이상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향 자체가 단기 성향이시라고 하면은 뭐 7,000원 근처라도 가시면은 갈아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네, 7,000원에서 7,200원 정도권으로 좀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입니다. 네. 네, 참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님 기운 네. 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웹젠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대신증권 오정훈 차장 투자 의견 일단 보유입니다. 하반 경직성이 확보됐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시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4448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이 대명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매수가가 1,200원이고요. 비중은 100% 담고 계십니다.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이 보유기간 5년 정도 됐습니다. 매도 시기와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 굉장히 좀 많이 담고 계셔서 부담되실 것 같아요. 5년을 기다리셨네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그 5년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5년이든 3년이든 장기 보유하는 기업은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스테디하게 기업의 성장성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파라서 특정한 이슈가 계속해서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그 종목이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장기 투자 종목이냐? 이건 성장성이 꾸준하게 지속됐다라는 것 한 개만 갖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자, 물론 대명 엔터프라이즈가 뭐 성장을 전혀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대명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종목의 세세한 기업 내용을 좀 몇 가지만 단면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아마 그 자회사 관련 기업에서 배당을 한 30억 받게 되죠. 그게 단기 순이익으로 이 회사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영업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영업활동 관계없어도 캐시플로우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늘어나게 돼 있겠습니다만은,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디하게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가해졌을 땐 장기 투자 요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는 거리감이 좀 일부 있지 않나 싶고요. 845원입니다. 한 호가의 거래가, 한 호가의 단가가 1원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외국인 창구의 매수. 근데 이게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실제 외국인 매수로 잡히긴 합니다만,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에 대해서는 워낙이 뭐 저가 종목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845원인데 여기서 치고 쭉 뻗어 나갈 거냐, 그러니까 1200원대를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여기 화면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까맣게 칠한 가로선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12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영락없이 그 밑에서는 가격권이 형성되더라도 눌리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900원 언저리 가서 못 가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명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초저가 종목, 액면가 500원짜리죠. 초저가 종목의 신용이 늘어난 부분인데, 신용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신용 수량이 한 주도 없다가 4월 24일이 정점으로 해서 25만 주로 늘었습니다. 4월 24일이 여기입니다. 신용이 고점을 누려서 이건 더 가겠지 하고 들어온 그런 가수요가 추가 상승과 연결 고리를 잇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이, 요 900원 시점이 전저점, 전고점 시점하고 일치가 돼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여기 100% 보유에 투자해 놓고 이 종목만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다는 일정한 부분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종목을 시장의 흐름하고 맞고, 아니면 롱텀으로 나는 뭐 1, 2년 매매가 아니라 5년 한번 투자해서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하시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식에 맞아지는 이런 종목으로 좀 일부씩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감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전고점 넘어서서 950원 정도 되는 시점에서 한 차례 매도를 좀 하셔서, 뭐 다는 안 하시더라도 일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 950원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명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네, 한국카본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8,090원에요. 네. 25%. 8,090원에 25%요. 네, 네. 지금 자리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세요? 아니, 이게 내가 샀는지 한 2달 됐거든요. 네네. 2달 됐는데, 수질로부터 계속 지금 빠져가지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7,000원까지 무너지는데,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네. 들어가실 때 이 손절 가격을 따로 정해 보셨나요? 손절가 정했어요. 7,500원에 정하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네네. 볼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일단 대응주기를. 네. 그래가지고 손절가 이탈하고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손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두 전문가가 지금 가격 전략을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해 네.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오정현 사장님요.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받아주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손절을 네. 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으신 거 이런 거는 참 좋은 투자 습관이세요. 왜냐하면은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하시긴 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건 굉장히 좋은데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NG 본행제 쪽에서 이제 거의 뭐 66% 사업 구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LNG 사업 구조나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빠지는 이유는 이 조선 업종의 저가 수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어떤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역시 한국카본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행제 쪽 LNG 본행제 쪽을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에다 납품을 하는데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어떤 예전에 받았던 이 저가 수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조선 업황 자체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특히 두 종목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납품을 하는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같이 이제 주가 조정을 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수주나 이런 쪽에서 어떤 매출 쪽은 굉장히 좋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자회사 예전에 자회사 어떤 대손 상각이나 또 인도네시아 그 고무 또 손실 이런 부분들을 작년 4분기에 굉장히 많이 털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부실을 다 털었고 올해도 한 40억 정도는 더 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재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가만히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조선 업황에 대한 어떤 저가 수주 부분이 실적 악화가 올해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본도 역시 그 부분에서 바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반등을 한다 한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목표 7,500원에 매도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반등 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전략하고 같이 잡아드리고 원래 사신 가격까지 가시려면은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만약에 좀 중장기로 내가 정말 롱텀으로 가져가시겠다 하면은 회사나 그런 부분이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뭐 지금 가이던스를 한 270억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전략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저는 조금 손절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어떤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반등 시 좀 매도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최저가 6,910원까지 갔다가 그나마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저점이 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롱텀으로 보면은 한 6,600원 이 정도 선도 하방 경직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6,600-700원 정도 가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단기 바닥에 대한 분명히 어떤 저가 매수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7,4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구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 뭐 5월, 6월 정도까지 가야지 좀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인데요. 최근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수급을 한번 보면 기관들이 지금 기관별로 1개월 쪽만 보더라도 기관들의 어떤 순매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특히 뭐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매도가 지금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외국인들은 어떤 가격 메리트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씩 그냥 조금씩 담고 있는 거고 기관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뭐 조금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매도 공세는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하방 강직선 뭐 한 6,700원까지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 진바닥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반등 가격은 한 7,400원에서 7,500원 정도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빠져나오셔가지고 당분간은 조선 이쪽 관련된 업황은 조금 매매를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한 거는요. 네네. 7,400원, 500원이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네네. 손절가를 정해놓고 샀는 그 가격권인데, 네. 그러면은 그 가격권이 언제쯤 도달할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차장님,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나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지금 오늘 7,14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300원 정도의 반등 구간인데 일단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월 중으로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도달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기간의 어떤 매도 물량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단 말이죠. 지금 1개월 동안 16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더라도 매도 물량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은 5월달 정도에서 7,400원, 500원 정도는 도달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 시청자님이 그쪽이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지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손절 라인으로 그게 만약에 깨지면은 손절하시겠다고 이제 생각하신 거는 올바른 전략이신데 일단 지지선에서 만약에 낙폭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5월 정도에서는 한 뭐 7,4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서 7월 정도로 좀 여유롭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요. 네. 이걸 손실 없이 제가 샀는 8,090원까지 네. 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그 가격대까지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매수가까지는 어려울까요? 아니요, 매수가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3개월 있다가 매수 가격이 도달합니다. 뭐 6개월 있다가 도달합니다. 이렇게 딱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큰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선주의 어떤 실적 악화 부분들이 1분기, 2분기 계속 되면서 하방이 잡히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역시 카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직접적인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납품하는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조선 업황 자체의 어떤 실적 악화가 계속 한국카본의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국카본이었습니다. 3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 마지막 4부 남기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